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1군 위암 발암 물질인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이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균으로서 위에 사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식습관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국자를 같이 떠먹는 식습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구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음주를 하실 때 술잔을 돌리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경구로 감염되는 율이 조금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에는 위암,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들을 생기실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실 수 있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일부 환자분들에 있어서 소화불량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위암, 위궤양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진단에 있어서는 요소 분해 효소 검사라고 해서 시에로 테스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위 내시경 하실 때 조직을 떼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 내시경 하실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균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 중에 헬리코박터 균 항체 검사라든지 요소 호기 검사라든지 대변 검사, 균 배양 검사 등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치료 대상에 있어서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병력이 있으시거나 이전에 상기궤양을 앓으신 병력이 있으신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겠고요. 말토마, 위점막 연관 림프 조직, 림프종이라고 하는 질환이 확인되신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치료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조기 위암 환자분들 중에 위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하셨거나 수술적으로 위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분들,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 중에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만성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위암 가족력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헬리코박터 균 치료 대상자가 되시겠고요. 위 선종으로 위 내시경 시술을 하셨거나 철분 결핍성 빈혈이 심하시거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평소에 심하신 환자분들, 저용량으로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투여 중이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헬리코박터 균 치료의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치료 나이에 있어서는 보통 성인 20대 이상부터 치료하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의료진이랑 상의하 치료 유무를 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9세 정도까지 환자분들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균 치료, 제균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한 20대 이상 환자분들에 있어서 제균 치료,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헬리코박터 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약물 복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항생제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복용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차로 치료하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약 종류가 항생제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하루에 2번 정도 드시고요. 1차 치료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되시는데 치료 안 되는 20%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제균 치료라고 해서 약제 종류 항생제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하루에 정도 한 4번 정도 드십니다. 2차 제균 치료 자체도 치료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치료 안 되는 20%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3차 치료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차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 성공률이 50%에서 한 60%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약제 종류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치료 약제 복용 기간은 총 2주이며 부작용 증상이 경하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 증상을 참고 약제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약제 복용 중단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1, 2주 드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약물 복용 기간은 한 1주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지 헬리코박터균이 치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재균 치료하실 때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약제 부작용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치료, 헬리코박터균 치료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 복용 2주 기간 동안 금주, 금연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음주나 흡연을 하실 경우에 헬리코박터균 치료되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작용들,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묽은변, 설사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고요. 소화불량, 금속성, 입맛, 입이 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발진,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한 부작용 어느 정도 참을만 하시면 적어도 약제 복용 일주일은 드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표준 치료는 약제 복용 꼭 2주를 복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약 드실 때 부작용이 심해서 못 드시겠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치료, 재균 치료 하시는 것들은 중단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재균 치료,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 성공 확인하는 방법은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내시경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잘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 호기 검사 하시기 전에는 검사하시기 전 2주 전부터 항생제라든지 위장약, 프론트 펌프 이니비터 같은 PPI 제제 같은 약제들 중단이 꼭 필요하시고요. 검사 전 4시간 금식이 필요하십니다. 당연히 금연, 금주, 양치질도 하시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껌도 씹으시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복용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요소 호기 검사 하신 이후에 약제들을 복용하시는 게 검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은 치료되시고 나서도 재감염률이 한 3%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음식들 같이 먹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감염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 국들을 같이 드시지 말고 따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하실 때 술잔을 돌리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재감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균과 관련해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 한 30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균 치료에 들어가는 항생제 부작용이 무섭다고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외래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감기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1에서 3% 정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감기약 많이 드시니까 재균약제도 그 정도 항생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치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고려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균 치료, 헬리코박터균 치료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위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균 치료해 주시면 위암,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들 생기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균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환자분들 재균 약제 드실 때 음주나 흡연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나 흡연은 재균 치료율을 낮추기 때문에 약 드시는 2주 동안만 해도 금주, 금연 하시라고 꼭 권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TV에서 광고하는 각종 헬리코박터, 요구르트 제제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기약이나 이런 항생제 같은 걸 드시는데 같이 재균 약제 드셔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균 치료에 들어가는 것들도 항생제 계열이기 때문에 재균 치료는 급한 게 아니므로 감기약 같은 항생제를 드신다 그러면 그 치료가 종료되시고 나시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재균 치료에 들어가는 항생제 포함해서 약을 드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 재균 약제 드셔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드셔도 약제, 재균 약제랑 같이 드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양제 같은 걸 먹는데 재균 약제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양제와 같이 드셔도 재균 약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령 환자에 있어서 재균 치료가 꼭 필요하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재균 약제에 들어가는 항생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69세 정도까지 환자분들까지 재균 치료를 권고드리고요. 그 이상 나이의 환자분들께는
환자분들께서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신다 그러면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9번째, 콩팥 기능이 안 좋은데 제균 치료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안 좋을 경우에 원래 복용하는 제균 약제의 용량을 조절해서 약제를 복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제 복용 용량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제균 치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제균 약제 식장 식후에 복용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균 치료 약제들 드시고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과 같은 소화기 증상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제는 식후에 드시라고 보통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1번째, 제균 치료하실 때 유산균 제제들이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보고에 의하면 유산균 제제를 제균 치료할 때 드시면 제균 치료율이 조금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는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균 약제 드실 때 일부 병원에서 유산균 제제도 같이 처방해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드시고 있다 그러면 같이 드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12번째,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데 혹시 제균 치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페니실린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균 치료 약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피임 중인데 제균 치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제균 치료 약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항생제들은 경구 피임제의 효과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제 드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제균 치료 시작하실 때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제균 치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치료약제 드실 때 음주 흡연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나 흡연은 제균 치료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 드시는 2주 동안만이라도 금주 금연 꼭 필요하시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5번째, 치료 시 연초나 전자담배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균 치료하실 때 흡연 자체는 제균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연초나 전자담배 등도 치료 시에는 하지 마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6번째, 가족 중 한 분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으로 제균 치료를 하는데 다른 가족도 치료를 다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이 헬리코박터 균이 걸려서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은 꼭 치료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내시경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가검진이나 각종 검진으로 위내시경 하실 때 균이 의심되면 균 확인해서 균이 있다고 나오면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제균 치료하시고도 재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부터 제균 치료하시는 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제균 약제 드시다가 약을 까먹어서 한번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균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끊으시면 헬리코박터니 균이 죽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약이 한번 빠지셨다 그러면 그건 패스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원래 복용해야 된 차수대로 약을 그대로 꼭 복용하셔서 치료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8번째, 약 드시다가 여러 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차수 약 복용 기간 그대로 유지하셔서 약을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제균 치료 중에 예방접종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제균 약제 치료 중 예방접종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제균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제균 치료할 때 위에 좋다는 음식들 따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째, 제균 치료할 때 커피 마셔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피는 드셔도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째,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밥은 따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자를 같이 떠먹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문화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국 같은 경우에 드실 때는 따로 그릇을 떠서 따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술잔 돌리는 문화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술잔 돌리는 문화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술잔 돌리는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23번째, 곧 외국 출국 예정인데 재균치료 시작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균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제 부작용이 생기면 외국에서 치료 커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균치료 하실 때는 충분한 기간, 적어도 6주 정도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이 되실 수 있으면 치료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4번째,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산부 같은 환자분들께서 재균 치료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산부 환자분들께서는 항생제 이런 약제들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재균 치료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5번째, 요소 호기 검사 같은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산부, 소아 같은 환자분들 검사해도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소 호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아,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요소 호기 검사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6번째, 이전에 헬리코박터균 치료, 재균 치료 했는데 혈액검사상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체가 있다고 나왔는데 재치료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전에 재균치료,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셨어도 헬리코박터균 항체는 혈액검사상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치료는 필요하지 않으신데요. 정확한 재치료 여부는 의료진이랑 꼭 상의해서 진행해 보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헬리코박터균 치료 이전에 했는데 다시 또 치료해야 될 수 있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재감염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균 치료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이후 각종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됐다고 확인되신다 그러면 재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째, 재균 치료 후 헬리코박터균이 잘 죽었는지 확인하는 요소 호기 검사 꼭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균 치료는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성공이 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2차 재균 약제, 3차 재균 약제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필요하시니 요소 호기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29번째, 약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경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으실만 하다 싶으시면 약제는 그냥 지속해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적어도 약 복용 기간은 일주일 정도는 복용해 주셔야지 치료가 성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재균 치료는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약제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권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재균치료 관련해서는 의료진이랑 꼭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재균치료 종료 후에는 수일 내에 대부분의 증상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경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째, 재균치료 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 주십니다. 재균 치료를 하시면 위, 궤양,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들이 생기는 확률을 좀 줄이고요.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증상들도 좀 호전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과 같은 이런 소화기계 질환 자체도 좀 호전된다는 일부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균 치료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31번째, 재균 치료 관련해서 각종 치료 검사 등이 실비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환자분들에 있어서 재균 치료 관련해서 치료라든지 각종 검사들 실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되는지 유무와 관련해서는 각 환자분들께서 들어 계신 보험회사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 관련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